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김한수 변호사입니다. 영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제가 그동안 좀 사무실을 옮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과연 어떤 영상들을 좀 촬영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실지 좀 그런 고민을 하느라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아무래도 제가 대기업 두 군데나 다녔고, 그 다음에 로스쿨을 갔다가 또 법원을 갔다, 대형 로펌을 갔다, 현재는 이제 개업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조직들에서 다양한 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겪은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게 또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걸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좀 문의를 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방향으로 좀 영상을 좀 찍어 나갈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023년이 되면 또 연초가 되면 또 마음이 좀 뒤숭숭해지잖아요. 내가 과연 이런 회사를 계속 다녀도 될까? 회사가 나의 길인가? 내가 회사에 잘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진짜 평상시 계속 하지만 연초에 특히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연초에는 이제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새해 다짐 같은 것도 막 나름 쓰니까 그러다 보면 회사는 답이 없는데 노답인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좀 그만두고 로스쿨로 간 이 경험들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뭐 그런 경험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뭐 첫 번째 회사는 뭐 1년도 안 다녔고 이제 두 번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해서 이제 두 번째 회사에서 좀 다니는 와중에서 저도 새해만 되면 계속 다짐했습니다. 회사를 탈출해야 된다. 나는 너무 안 맞는다. 올해는 내가 꼭 회사를 탈출하겠다. 대안을 마련하고 싶다. 적어도 대안을 마련해서 회사 탈출 계획은 세우고 싶다. 저도 이런 다짐들을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2013년 새해가 딱 밝아오고 그러고 보니까 10년이 됐네요. 내가 올해는 무조건 탈출을 위한 시도를 하겠다.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시도까지 하겠다. 뭐 실패해도 상관없다. 내가 움직여야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노트를 쫙 펴고 거기에다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회사가 왜 싫고 그래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저는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퇴사를 했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솔직하게 그냥 회사를 싫었어요. 회사가 그 당시에는 그냥 솔직하게 회사가 너무 싫었고 당장 탈출을 하고 싶었고 대안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탈출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좀 지쳤고 많이 좀 질렸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솔직하게 막 대단하게 나의 인생의 어떤 목표나 꿈을 향해서 나가야겠다 이런 거보단 여긴 아니다. 이직은 목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회사를 두 군데나 다녔기 때문에 A 회사, B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과 내가 잘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회사는 대안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사업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제가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경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본도 없었고요. 제가 당장에 나가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사업 준비를 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눈에 들어온 게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전문직표를 또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막 만들었어요. 약사, 변리사, 변호사, 의사. 그때 의전원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필수 조건, 현실적인 요건 이런 것들 쭉쭉쭉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이게 지인들이 있으면 물어봤어요. 만족도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면서 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하면서 그 표를 이제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성향이랑 비교를 해봤죠. 그래도 내가 만족하면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이거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 막 얘기를 듣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법조계가 좀 맞겠다. 나름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좀 말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법조계가 맞겠다. 그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선택지는 지워지고 변리사랑 변호사가 남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변리사는 저에게 좀 리스크가 컸죠. 왜냐면은 시험을 1차까지는 회사랑 병행해서 어렵게 해서 붙을 수 있다 쳐도 2차는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고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저에게 좀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당시. 그런데 이제 변호사는 로스쿨이 생겼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학토립, 학점, 토익, 리트를 보고 이제 들어가는데 리트라는 시험이 쉽게 말하면 적성평가, 좀 어려운 적성평가라고 해야 되나? IQ 테스트? 회사 적성검사? 이런 것들 회사를 그만두고 막 준비해야 되는 그런 류의 시험은 아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에겐 리스크가 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졸업할 때 학점도 뭐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고, 뭐 토익은 하면 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리트도 준비하고, 그래서 로스쿨을 도전해야겠다 연초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저 이제 그때부터 아마 이제 회사를 탈출하고자 로스쿨을 목표로 잡고 계속 준비를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로스쿨을 택한 건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하겠다, 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지금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는 뭐 법조인의 뭐 사명감이라든지 내가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지금 현실적인 사람이다 보니 지금 내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거 판단을 내렸고, 근데 지금보다 더 발전된 커리어를 갖고 싶고 조금 더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조금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고 싶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안 중에 로스쿨이 됐고 변호사가 됐고 뭐 이런 루트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로스쿨을 이제 회사의 탈출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아, 나 지금 회사가 너무 싫고 너무 탈출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로스쿨을 탈출 수단으로 삼아도 되냐? 그렇게 저한테 물을 겁니다. 이제 다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로스쿨의 탈출 수단은 될 수 있는데 탈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삐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결과 내가 회사가 너무 맞지 않고 회사를 꼭 탈출해야겠고 그리고 나의 전문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는 건 굉장히 좋은 탈출 수단입니다. 좋은 탈출구입니다. 그런데 왜 탈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했냐면, 왜냐면 생각만큼 로스쿨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공부의 양도 너무 많고 공부도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공부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로스쿨을 탈출구라고만 생각을 하면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이 100%가 아니잖아요. 뭐 5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합격률이. 그런데 로스쿨에 입학하는 분들이 다 솔직히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순히 회사의 탈출구다, 여기는 회사의 탈출구야, 뭐 여기 나오면 변호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가면 진짜 고생을 크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고생만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긴 시간과 너무 많은 비용,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단순히 로스쿨 탈출구, 탈출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그냥 탈출구, 탈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러면 너는 그렇게 탈출 수단으로 삼아서 갔는데 잘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진짜. 아무런 재반 지식도 없이 가가지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3년 동안 진짜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굳이 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로스쿨을 회사의 탈출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면 로스쿨을 회사의 탈출 수단으로 잡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마음가짐을 저처럼 가지시면 안 돼요. 아, 그냥 이게 가면 변호사 되겠지, 오케이, 회사 탈출, 만족, 최고,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진짜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잡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일단 로스쿨에 입학하면 3년이라는 시간과 한 1에서 2억 정도의 비용, 뭐 이 정도는 감수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로스쿨에 들어갈 때는 누구에게나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나이대거든요. 그때가 자기 커리어를 선택해서 딱 방향을 잡고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탈출구가 아니라 탈출구인데 가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가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가 나한테 진짜 과연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마음을 먹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면서 로스쿨을 다음 진로로 정한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 충분히 평탄하게 로스쿨 생활을 보내면서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저처럼 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이게 얻으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2023년에 내가 회사를 꼭 퇴사해서 로스쿨을 들어가겠다, 로스쿨을 나의 회사의 어쨌든 탈출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결정을 하시기 전에 먼저 로스쿨 생활은 어떤지, 내가 이 3년 동안 정말 이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평생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주변에 또 아시는 분 있으면 문의하시고, 정 없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내 인생을 여기다 걸어도 되겠다, 이 정도 판단까지는 하고 로스쿨 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저처럼 고생 안 하고 평탄하게 로스쿨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처럼 막 개고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의 얘기를 쫙 요약해서 한 줄로 정리하면 로스쿨은 회사의 탈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로스쿨을 회사의 탈출 수단으로만 삼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앞에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 그럼 심사숙고하셔서 신중한 결정하시고 2023년에는 원하시는 목표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